오늘은 21강입니다. 목요일날만 되면 비가 와요. 제가 어떤 분이 그때요, 비를 물고 다닌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모내기도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짱짱 쪄야 돼요. 비쳐야 농작물도 또 아니면은 벼도 잘 자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요. 또 낮일 때는 너무 또 뜨거워서 걱정입니다. 21강인데요. 그 시를 쓸 때 그 시선은 어떤 그 대상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제가 나무에 관련돼서 시를 쓰게 되면 나무를 일단은 소유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 바라보는 대상은 자기를 또 보이게 해요. 나무는요, 저를 나한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시인한테. 네. 함으로써 역으로 보는 자의 시선을 소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고자 할 때 나무를 쳐다보면 그 나무도 나를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네. 가끔 그 나무 그 시를 또 읽지 않고 이렇게 시를 쓰려고 하거나 좋은 글을 못 쓴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좋은 글이나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부단히 나무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읽지 않고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써놓은 시를 참 많이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꾸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성찰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자세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언어 진화를 통해서요. 또 그거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하나하나 글이 써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다른 왕도가 필요 없어요. 일단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것을 많이 써라. 네, 그겁니다. 뭐 다른 거는 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쓰기에 있어서 그 기승전결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요. 시의 어떤 시사성을 결합하면 시가 좋게 읽힐 수가 있다. 그런 주제로 선생님들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에 기승전결이 있는가? 기승전결, 어떤 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 반전이에요. 반전. 글의 반전이죠. 결론인데요.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반드시 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야 그 글이 좋아집니다. 기승전결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승전합이라고도 하고요. 전락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기승전결을 무시하라. 저는 시쓰기에 있어서는 기승전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무시하고 써도 교묘하게 기승전결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그 시쓰기의 저해 요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쓰기 창작 이론이라든지 이걸 보면요. 문법으로 돼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이미지는 몇 프로 하고 무슨 묘사는 어떻게 하고 이 진술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그냥 도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시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영어를 배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 대학원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해요. 얼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문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생명의 시에서는 예를 들면 그걸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 보면은
예를 들면 애를 낳는데 맨날 몇 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떤 행위를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밑바탕이 밑바탕 그 위에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속성 과정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농촌에 사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글쓰기가요. 그리고 농촌에도 살았대 또 예를 들면 외딴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네, 말없이 자연과 대화를 한 거죠. 시쓰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쓰기에 있어서 문법은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시의 느낌과 감정을 구성하라. 좀 어려운데요. 객체로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객체로서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감정이 같이 포함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느낌과 감성으로 이 시는 생명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뼈대 드는 말들은 그때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체언이라고. 명사에 동사, 형용사가 붙어서 그 시 어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교묘하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구로는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인데요. 소재의 장악력을 위해 관념을 버려라. 장악력. 완전히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념. 남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또 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갖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 없어요. 관념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 관념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각보다 훨씬 크거나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에 기승전결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른 걸로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어떤 느낌과 감성으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딱딱하거나 뭔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쓰기에 기승전결이 있는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를 한 편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을 우리 임명희 선생님께서 강독해 드리겠습니다. 물방울 조원. 타르페이와 같은 절벽을 내려다본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닌 당신의 뜻. 배숙으로 가는 길은 멀고 세면대는 그렁하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증발하고 말겠지. 누군가 다시 운명의 꼭지를 비틀어 준다면 나는 주저없이 대류를 뛰어들겠다. 저 구멍이 바다로 가는 입구라는 걸 목숨 간당거려본 자는 알고 있으므로 햇살이 내 몸을 관통한다. 나는 이제 초단위로 말라가고 있다. 그림자를 찍지 못한 새들이 하늘을 날고 휘파람을 잃은 입술 하나가 오늘은 아주 밍밍하게 죽을 것 같다. 히말라야 설산의 눈 조각도 자신을 녹이는데 평생이 걸린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하겠지. 나의 과오는 재빨리 본류에 합류하지 못한 것. 물의 욕망, 물의 안락. 마저 여신은 어디 있는가?
부르기만 하다 증발할지도 모를 나의 기록에도 물살이 불었으면 한다. 네. 낭독을 통해서 물방울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읽는 물방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간 이제 그 외국 언어를 가져와서 이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그 싱크대, 개수대에 내려가는 그 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좀 확장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타르페니아, 이 타르페니아는 노마 근처에 그 살인자나 배신자를 던져버리는 절벽이라네요. 네, 거기다 던지면 절대 누구도 살아올 수 없답니다. 통치 개념으로 그런 걸 꼭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을 공포에 몰아 넣어야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르페니아 같은 절벽을 내려다본다. 우리 절벽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낭떠러지, 절벽, 뭐 벼랑, 절해, 현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는 다 낭떠러지인데요. 낭떠러지라는 말은요, 어느 높이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우를 낭떠러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절벽은요,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이제 낭떠러지는 이제 상당히 막 깎아지는 절벽을 다 낭떠러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절벽이 있어요. 아주 험한 낭떠러지를 절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벼랑이 있어요. 깎아지른 듯한 지형을, 근데 벼랑은요, 우리 마음의 벼랑. 우리가 이 삶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벼랑에 부딪힌다. 아니면 절벽에 부딪힌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절에 깎아지른 듯이 듯한 낭떠러지. 그 다음에 단해라고 있습니다. 단해도 지르듯한 낭떠러지. 현해, 이것도 깎아지르듯한 가파른 지역을 현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무 키우시는 분들도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화분 아래로 이렇게 하는 그 현해 작품이라고 그렇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 가을에 되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철사로 감아가지고 아래로 소나무라든지 이런 현해. 그러니까 다 낭떠러지에 속하는데요. 낭떠러지라고 시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는 낭떠러지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 절벽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는 절벽이나 벼랑이나 단해냐 현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좋습니다. 말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닌 당신의 뜻. 당신의 뜻. 배숙으로 가는 길은 멀고 세면대는 그렁하다. 세면 그렁하다, 귀어 넘친다 그 말인데요. 배숙으로 가는 길은 멀어요. 세면대는 넘치야 다시 넘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오버플로. 그러니까 이게 세면대 보면 그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계속 혹시 물을 틀어놓고 가면 계속 그럼 넘쳐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위로 흘러 넘치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증발하고 말겠지. 이슬 방울들, 또 우리가 그 수증기처럼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방울들이 뭉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증발해버리잖아요. 큰 물방울로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누군가 다시 운명의 꼭지를 비틀어준다면, 수도꼭지겠죠. 나는 주저없이 대류로 뛰어들겠다. 큰 물로 뛰어들겠다 이 말이에요. 저 구멍이 바다로 가는 입구라는 것. 개수대 그 조그마한 구멍이 결국 바다로 간대요. 목숨 간당거려 본 자는 알고 있으므로. 이제 여기서는 간당거려 본다. 어딘가 매달려 있잖아요. 간당간당 떨어진 것 같은 위태로운 어떤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 절벽 위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밀으려고 하겠죠. 목숨이 간당거리고 있죠. 지금 살짝 밀으면 그냥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기우객이 됩니다. 햇살이 내 몸을 관통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큰 물방울로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으면 이슬 같은 경우도 햇빛이 관통하잖아요. 이렇게.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초 단위로 말라가고 있다. 굉장히 막 번쩍번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찍지 못한 새들이 하늘을 날고, 이게 그림자를 찍지 못한 새들, 이게 지금 구름 낀 날이에요. 구름 낀 날이에요. 이게 구름이 껴있으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도 없고요. 휘파람을 잃은 입술 하나가 오늘은 아주 밍밍하게 죽을 것 같다. 휘파람을 잃은 입술 하나가,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좀 더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눈 조각도 넘기겠습니다. 자신을 녹이는데 평생이 걸린다면, 이게 만년설이죠. 만년설. 평생을 걸려서 쌓고, 눈을 쌓고, 또 평생을 걸려서 이제 눈이 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하겠지. 나의 과오는 재빨리 본류에 합류하지 못한 것. 과오, 잘못이나 허물이죠. 그러니까 물방울로 있으면은 내가 빨리 마르고 빨리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류로 그게 딱 바다에 합류가 되면 안 마르겠죠, 절대로. 예. 무르 욕망, 무르 안락, 마조 여신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여신이랍니다. 마조 여신이. 무르 욕망, 무르 안락. 구르기만 하다 증발할지도 모를 나의 기록에도 물살이 붙었으면 한다. 그 대류로 가는 큰 물이 나도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게 물방울을 이렇게 가지고 썼어요. 이거를 기승전결로 생각해서 쓴다면 너무 딱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요, 절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제가 강의 때마다 저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 1번입니다, 저는. 의중내졸이라는 말이거든요. 의중내졸. 이 말은 뭐냐면요. 표현 양식이나 의면에만, 겉면이죠. 거기에만 치중하면은 내면이 치졸해진다는 말이에요. 시는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쓰기의 경우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육화된 언어로 시를 써야 돼요. 육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억구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억구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항시 그거를 이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 언어를 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